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박물관의 최진호입니다. 오늘의 하이스토리 중원문화에서는 충주 창동리의 창동사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주변으로 식당들이 들어서 있어서 본래의 모습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식당들이 들어서기 이전에는 주변으로 건물의 초석이나 고려시대 기와들이 많이 확인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창동사지는 고려시대 절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충주 창동리 5층 석탑과 석조 약사열의 입상, 마의 열애상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들 문화재들은 모두 창동사지와 관련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사실 창동사지는 문헌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터에 대한 명확한 실체는 아직 밝혀지지 못했어요. 때문에 절터의 본래 모습은 주변에 남아있는 문화재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 하이스토리 중원문화 창동사지 살펴보기에서는 관련된 문화재를 살펴보면서 창동사지의 본래 모습을 짐작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해요. 자, 고려시대의 창동사지 살짝 엿보러 가볼까요? 창동사지는 문헌 기록이나 발굴 성과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절터의 규모 등은 사실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려시대 창동사지는 꽤나 큰 규모의 절터였던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한강이 창동사지 바로 옆을 흐르고 있고 인근에 덕흥창이라는 고려시대 조창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남한강은 예부터 우리나라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교통로였어요. 수은 교통로였기 때문에 육로 교통에 비해 안전하고 보다 빠른 연결이 가능했지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고속도로나 고속철로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고려시대 남한강은 물자 교역과 세곡 운반을 위한 수은 교통로로서 중요하게 활용되었어요. 창동사지가 위치한 창동리에는 덕흥창이라는 고려시대 조창이 설치되어 운영되었는데요.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를 한 곳에 모아둔 창고라고 할 수 있죠. 덕흥창은 창고 중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였는데요. 충북지역은 물론 경상지역 일대의 조세가 모두 모이는 곳이었거든요. 게다가 덕흥창은 남한강의 수은 교통로에서 조세가 운반되는 시작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이고 규모도 더 컸을 거라 여겨지고 있어요.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창동리 지역은 당시 대규모의 교역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으로 생각될 수 있고, 그만큼 많은 선박들과 많은 점포가 들어서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규모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의 왕래와 거주가 있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은 인근에 있던 창동사지에 들려서 앞으로 있을 항행의 안녕이나 태평 성대를 기원했을 거예요. 창건 당시에는 비록 소규모였을지 몰라도 덕흥창과 창동리의 발전과 함께 창동사지도 크게 발전 확장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두두둥장. 창동사지에 위치하는 3개의 문화재 중에서 먼저 창동리 5층 석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창동리 5층 석탑은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원래의 위치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1977년 해체 복원하여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고 해요. 해체 당시 주변에서는 고려시대 기와나 자기편들이 상당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석탑의 전체 높이는 2.4m입니다. 2단의 기단부와 5층의 탑신부, 그리고 가장 상단의 상륜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석탑의 층수는 여기 탑신부의 층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5층입니다. 기단은 2단으로 만들었는데 하단은 크게, 상단은 작게 조성하였어요. 상부 기단의 상면에는 별도의 석재로 받침대를 조성하였는데요. 전형적인 고려시대 석탑의 특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단과 탑신부의 면석에는 목탑에서의 기둥을 상징하는 우주와 탱주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목탑에서의 지붕을 나타내는 옥계석에도 목탑에서 보이는 처막 곡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상단의 상륜부는 대부분이 유실되어 거의 남아있지 않고요. 가장 하단의 받침인 노반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창동리 5층 석탑은 전체적으로 통일신라 시대 석탑에 비해 간략화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각수법이나 별도의 탑신 받침대를 조성한 것 등으로 보아 고려시대 중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창동사지도 여느 종교시설처럼 부처의 말씀을 전파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덕흥창을 오가는 사람들의 안녕과 소원을 들어주는 창구 역할도 했을 거고요. 하지만 당시의 사원들은 단순한 종교시설로만 존재하지 않았어요. 고려시대 불교는 왕실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는 종교였어요. 거의 국교에 가까운 위치에 올라서 있었죠. 때문에 고려시대 사원은 종교시설의 성격을 넘어서 지방의 호족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활발하게 정치, 경제, 사회적인 활동을 이어나갔어요.
창동사지를 포함하는 고려시대 사원에서는 불교 행사를 비롯해서 지역사회의 교육활동이나 문화활동, 빈민구제 사업 등을 주도했어요. 중생들을 구제하고 지역 민심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제적 기반이 필요했는데요. 국가나 호족 차원에서의 지원도 많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에 각 지방의 유력 사원에서는 고려 중기 이후부터 다양한 경제적 활동을 도모하기 시작했어요. 교통로를 따라 오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수공업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기도 하였고 금융업을 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사원들의 경제활동도 처음에는 적당하게 진행되면서 좋은 방향으로 유지되었지만 후기로 갈수록 사리사욕에 눈이 먼 일부 사원들과 승려들에 의해 사원들의 경제활동이 사회 문제화되기 시작했어요. 악질적인 고리대를 비롯하여 과도한 노예 축적과 농장 경영, 술 판매 등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고려시대 말기에 이르면 사원들의 횡포가 극에 달하는데요. 얼마나 극심했으면 고려시대 전체를 아울렀던 불교 자체를 백성들마저도 배척하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업불 정책이 나타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고려시대 창동사지도 종교시설 그 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덕흥창과 함께 지역사회의 랜드마크이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빠밤. 다음으로는 5층 석탑 바로 옆에 있는 창동리 약사열의 입상을 살펴볼게요. 창동리 석조 약사열의 입상은 현재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71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탕금대의 서쪽 강 건너편에 있었던 철광석 폐광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1977년에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문화재의 이름은 돌로 만든 약사열애가 서 있는 모습의 불상이라는 뜻이에요. 불교에서 전해지고 있는 열애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요. 그중 약사열애는 모든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재앙을 소멸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약사열애는 항상 손에 약병이나 약합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상은 얇은 편형의 석재에 마이불처럼 부조하여 조각하였는데요. 정면에서는 불상의 윤곽이 뚜렷하고 풍만해 보이지만 측면에서 보면 석재의 두께가 생각보다 얇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상의 머리는 소발로 표현하였고 중심에 육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원형의 눈썹 아래로는 눈을 표현하였고 귀는 여느 불상처럼 길게 조성하였습니다. 입술에는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듯 합니다. 옷은 곡선으로 흐르는 주름을 잘 나타냈는데 옷 사이로 보이는 손에는 약사열의 필수품인 약합을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얼굴과 상반신은 굉장히 정성껏 조각하였지만 하반신은 간략하게 처리하였고 다리는 거의 생략하였는데요. 고려시대 중원지역 불상 조각의 특징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불상은 간략한 표현 수법 중에서도 균형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제작 시기는 고려시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동리의 마지막 문화재인 충주 창동리 마열애상을 살펴보러 갈 건데요.